안녕하세요. 오늘 지푸라기 연구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 상황을 요약하자면 부모님이 현재 대구 남구에 나홀로 아파트에 18년째 거주 중이라고 하십니다. 우선 나홀로라고는 얘기 좀 들어보면 어찌됐든 좀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라고 좀 유추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고민 중이신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조건? 한번 들어보죠. 조건부터.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출 없이 4억.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대출이? 그리고 아버지 직장도 가까워야 되고 어느 정도 시세 상승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 직장이 좀 가깝다는 걸 좀 표현하면 아버님 직장이 어느 쪽이죠? 대구시 달성급 논공읍이라는 곳이에요. 농고, 그렇죠. 뭐 대구로 따지면 2호선이 거의 연결 안 돼 있는 거의 그 달성구 쪽에 있는 쪽이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추천해 주신 또 단지도 있다면서요? 이분이 또 공부를 조금 하시고 이미 단지를 골라 오셨어요. 단지 이름만이라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월성 서한 이다운, 두 번째는 월성 보성 1단지, 마지막으로는 평화타운이라고 이곡역에 있다고 합니다. 노빈님, 이 조건 4억에 그것도 대구에 가능은 한가요? 결론적부터 우리가 좀 말씀드리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사도 될까요 말까요에 대한 측면도 고민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뭐 지역 입지 이런 걸 떠나서 대구의 좀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이사를 하는 것이? 왜 그런 측면이냐면 투자 관점, 오로지 이사 말고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대구는 사실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그 대신 실거주 플러스 투자까지 약간 고려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고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공급이 더 많아요. 우선 2020년도에만 따져도 19,000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23년에만 28,000세대. 그리고 또 2004년에도 13,000세대 정도가 들어가요.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단기간 2년 안에 들어가는 게 좀 많다 보니까 확실히 시세 상승보다는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매매하고 전세 시세를 좀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의 매매 시세가 변동이 크지 않아요. 일부 약간 입주문량이 좀 부족한 뭐 서구나 달서구 이런 곳들만 약간의 매매보다는 전세 시세가 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거지,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약간 부합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도 더 고려해봐야 하는 게 미분양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주문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미분양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2001년 7월 기준으로 한 1,000세대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면 대구에 아직까지 미분양이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인 거지 앞에도 계속 이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 미분양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분양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이 인허가가 많아진다고 보면 미분양이 좀 쌓일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 분양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또 대구란 특성을 보면 대구는 신기하게도 과잉몰랑을 주더라도 소화시키는 힘이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지방에서. 집에 대한 그 특성, 대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특성이 좀 높아서 그런지 다른 지역 대비는 확실히 버티는 힘이 좀 좋아요. 그걸 좀 고려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 이건 확실히 느끼긴 해요. 그리고 하나는 더 규제 지역이에요. 제가 저 첫 번째 사항 때 뭐라 그랬죠?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이다? 유동성 장이다. 그렇죠. 근데 유동성 장에서 조정지역일 때 유동성 장은 제일 불리하죠. 그렇죠. 조정지역이. 그 이유가 앞에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조정지역에는 유동성 장일 때 유동성의 효과를 많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공급 다음으로 규제 지역이어서 시세가 부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투자라는 측면은 사실 한
중기보단 단기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불리하다고 봐요. 네. 또 그리고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중에 그 많은 돈들이 대구광역시로 안 들어가고 네. 다른 곳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네. 시세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실거주의 장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장 시점에는 유동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못 들어간다는 이제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단기적으로는 사실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 투자 네. 측면에서 중장기 측면에서는 저는 네. 실거주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왜냐 현재 이 보합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네. 그게 흔히 우리가 따지면 시장이 좋을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네. 하죠. 네. 하지만 지금은 한 6개월 상황을 보고 앞으로 상황을 보면 매수자 우위 시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더구나 실거주 약간 플러스 투자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대구에 있는 분들한테 적극 좀 추천하고 싶어요. 다만 한 2년이나 동안 욕심 좀 버려야 돼요. 확실한 거. 네. 뭐 갑자기 뭐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가져가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실거주라면은 사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선 아까 네. 사연자가 먼저 추천해준 단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추천하신 데가 여길 거예요. 맞죠? 지금 네. 월성 이안이 네. 이다음이라고 하죠. 네. 이 지역 우선 이 단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월성동 월배지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메인은 월성동과 상인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추가적으로 된 곳이 이제 여기 있는 진천동과 뭐 일부 이렇게 유천동, 네. 유천동이라 해가지고 좀 개발이 된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를 꼽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를 사람들이 이제 신월성이라고 불러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인프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거리에서 나름 위치하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여기 아쉬운 거는 여기는 연식이 오래됐다는 거. 20년이 거의 넘었죠. 네. 이 측면이 좀 아쉽고요. 위치는 좋지만. 네. 그리고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제일 고려한 게 아마 가격일 거예요. 맞죠. 31편에 확실히 4억 아래. 네. 뭐 최근 순으로 보면 뭐 3억 2천, 3억 5천도 있고요. 부모님 네. 부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네.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월성, 보성, 제가 보성 1단지면 아마 여기에요. 자, 근처네요. 바로 근처예요. 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대단지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네. 여기는 좀 단지가 좀 작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연식이 좀 아쉽습니다. 2000년이 다 넘죠. 네. 여기도 가격을 딱 보면 비쌀 거예요. 그랬으니까 선택했을 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선택한 게 206이라고 2호선이라고 여기 있어요. 네.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이 평안타운 아마 이걸 겁니다. 딱 맞추셨네요. 네. 여기는 연식은 조금 더 나아요. 아까 거기보다. 네. 하지만 뭐 입지 그냥 단순하게 인프라로만 본다면 아까 상인 월성동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인프라로만 본다면. 네. 뭐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요. 어찌됐든 결론은 뭐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아마 시세가 요만하기 때문에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선택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런 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하는데. 네. 이 세 가지는 사실 제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래도? 우선 그 이유를 알려면 대구의 최근 한 2년의 흐름을 봐야 돼요. 네. 최근 19년부터 수성구로 상승을 시작해서 네. 수성구의 상승이 점점 중심가로 퍼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2000년 말에 뭐가 발동했다고 했죠? 규제 지역. 규제 지역이 발동. 네. 그러고 나서 일부 구축으로 흐름이 갈 게 일부 갔다가 딱 끊겼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달서구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딱 흐름이 끊겼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적게 오르진 않았어요. 네. 제법 오르긴 했어요. 네. 다만 조정지역이 된 이후 과연 그곳이 계속 흐름을 시세를 상승했었냐 물어보면
조정지역이 된 대로 딱 끊겼어요. 구축들이 아직 좀 상승 영역은 분명히 좀 남아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신축하고 19년, 20년도에 신축 분양권들이 시세가 많이 비싸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흔히 따지면 1군하고 2군하고 시세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태였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갭매우기를 2군이 좀 따라 붙었는데 네. 여기 조정지역이 딱 중간에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구축에 과연 이 조정지역을 뚫고 많이 갈 수 있느냐를 따지면 사실 구축도 구축 나름이지만 이렇게 약간 말씀하신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 입지는 네. 좀 괜찮아요. 이런 네. 것들은 뚫고 가는 게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구광역시가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저는 저 상품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네. 근데 네. 그래도 사연자 입장에서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네. 이 중에 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이냐. 네. 저라면 달서구 약간 평화타운에 가까운 용산동이나 이곡동을 추천해요. 저 평화타운을 네.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핵심적으로 두 가지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덜 올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월성서 이 다음 볼까요? 실거래가로. 자, 과거로 볼게요. 네. 과거에 한 2년 전, 뭐 19년 10월 2년이죠. 네. 이때 거의 매가가 2.3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올라온 거는 3억 2천, 네. 3억 5천까지 있었죠. 네. 그럼 거의 1억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2.2억 정도가 1억 이상 상승하면 거의 40~50% 상승한 네. 거예요. 왜냐면 2천만 원씩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평화타운 볼까요? 과거 19년 실어볼까요? 어때요? 시세가? 2억 지금 네, 2억 4,700. 그쵸. 거의 2억 5천. 거의 2억 5천이다. 뭐 최고 실거래가 2억 6천까지 찍었죠. 네. 원래 더 비쌌죠. 네. 아까 거기보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오른 거로 따지면 3억 2천, 3억 뭐 4, 5천밖에 안 됐죠. 네.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훨씬 더 훨씬 올랐네요. 적게 올랐고 과거에도 이게 좀 더 높았어요. 네. 다만 무조건 과거에 이게 높았다가 더 오르는 건 아닌데 확실히 덜 올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녀석이 여지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원래보다는 이쪽을 좀 선택한 거예요. 아까 단지 안에서 선택한 것 중에서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또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만 정답이냐? 네. 저는 세 가지를 딱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네. 세 가지 중에 추천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딱 여기 세 개가 보이죠. 세 개 나오죠. 네. 여기 측면에서만 봤을 때, 네. 여기 측면에서 딱 세 개가 보여요. 네. 여기 측면에서 세 개 봤을 때 보면 딱 컨셉이 있어요. 네. 1번 평화타운. 네. 대형이 있고 하지만 역세권이 최대 장점. 네. 자, 2번 화성타운 2차. 네. 이거의 장점은 역세권과 가깝지만 여기에 메인 상권은 여기 있어요. 네. 학원가도 다 여기에 몰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권에선 제일 가까워요. 네. 그러기 때문에 상권 플러스 역세권 가깝다. 네. 세 번째, 우방타운은 역세권은 좀 멀죠. 네. 하지만 단지가 제일 커요. 세대수도 제일 많고요. 794세대로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세대수가 많습니다. 보면 44구, 49평이 거의 300세대 넘게 있어요. 거의 반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곳은 실거주 수요가 좋습니다.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네. 그래서 저라면 이곳에서 만약에 같은 33평 금액이 똑같거든요. 거의. 네. 여기 지금 참여자가 말하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뭐 3억 8,500이나 3억 8천 정도로. 네. 그래서 이 세 개 주 중에 산다면 저는 이 1번을 선택할 겁니다. 역세권은 좀 멀지만 네. 대단지에 실거주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네. 여기서 사시다가 뭐 대형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은 덜 올랐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자녀들은 다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그 뭐 학군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시세 상승하는 데서 당장 뭐 실제로 하는 데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좋은 점은 이 아버님께서 아까 우리가 어디라고 했죠? 지역이? 농공업. 네. 농공업이 여기에 있어요. 농공업이 네. 옥포읍과
농공업. 네. 자, 이 2호선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기에는 사실 2호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아마 그 진천역 라인 쪽에서 아마 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버스가 많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이 아까 여기였거든요. 네. IC를 탈 수 있어요. 아. IC를 타고 쭉 가면 차로 가면 20분이면 갈 수 있어요. 네. 뭐 출퇴근 좀 막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장점은 뭐냐면 여기는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여기도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의 가장 핵심 지하철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핵심 지하철이요? 2호선 지하철. 그렇죠. 네. 2호선은 뭐라고 하죠? 불패. 아. 그리고 네. 우리가 네. 전국을 따졌을 때 네. 그 고속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뭐는 불패를 하죠? 경부고속도로. 그렇죠. 네. 그것처럼 대구도 달구벌대로 해서 2호선은 불패 신화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2호선에 근접해 있는 것들은 실패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같은 돈이면 이걸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이 정도 되면 아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솔루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솔루션이 돼요. 네. 왜냐면 대구는 이런 단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건 있어요. 뭔가요? 저는 사실 이것도 선택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충분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충분히 좋아 보이지만 네. 저는 왜 아쉽냐면 이 상품에 대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상승하는 것도. 네. 그리고 상품성이 어찌돼도 2000년대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지 측면에서 이게 완전 대구에서 월등한 위치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로 이사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업그레이드라고 들어봤어요. 업그레이드. 그렇죠. 업그레이드 한번 갔지만 결국에 똑같은 위치. 그렇죠. 네. 내가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업그레이드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의 아버님의 연세가 저희가 듣기로는 60대가 넘었다고 봤어요. 네.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님께서 이사를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마지막에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약간의 리스크를 안 안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너무 현재 상황 조건에만 맞춰서 하는 거는 저는 시세 차익 면에서 안 좋고요. 또 미래 아버님의 그 이사 한번 할 수 있는 그 기회 비용에서 너무 아깝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대출을 좀 활용하고 싶어요. 다만 무조건 대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니까 대출을 좀 부담 안 가는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대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네. 네이버에 보면 네. 대출 계산기가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딱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자, 네. 우리가 대출에 좀 무서움이 있는데 우선 1억을 먼저 해볼게요. 네. 1억을 했죠. 1억 했을 때 대출이 30년짜리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랬을 때 현재 금리를 감안하면 한 3.5라고 볼게요. 네. 그리고 원리금 균등으로 계산해 보면, 자, 대출 원금은 이걸 보죠. 대출 원금은 15만 원밖에 안 돼요. 이자는 29만 원. 그래서 네. 월 상환금이 44만 원.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한번 볼까? 그럼 금액을 올려보죠. 같은 조건에서 자, 그러면 어때요? 금액이 60만 원 좀 올라갔죠? 네, 67만 원이요. 네, 올라갔죠? 그럼 한번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어때요? 거의 89만 원. 그렇죠. 네. 확실히 2억 정도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거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월 상환 금액이 한 50에서 60 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갚다 보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을 활용해서 선택한다면 선택의 폭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고, 너무 부담 안 가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4억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1억 5천 산다면 5억에서 5억 5천까지 알아보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죠. 한 5억 미만대, 네. 지금 5억 미만대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대구 월배지구의 큰 그룹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월성동, 네.
그리고 상인동. 네. 월성동의 인프라는 상권이랑 하권 좋아요. 네. 그리고 하권 라인들이 이 조암중, 조암초가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대장은 월성구에는 월성 2편함. 그리고 상인에는 상인 1단지, 네. 2편함, 네. 2단지. 네. 이 녀석들이 대장이에요. 상인은 역세권에 가깝고 여기도 영남중학교나 해가지고 학군이 좋거든요. 그리고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메인 자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따질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여기가 진천역, 그 다음에 네. 유천동 쪽 라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 라인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2호선 라인으로 해서 위쪽에 있죠. 네. 위쪽에 있는 라인들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이 라인들을 내려갈수록 아래쪽으로는 사실 입지가 좋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고를 수 있는 지역은 저는 보성 은하타운이에요. 단지. 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네. 분명히 여기 입지를 고렸다면 여기 인프라를 원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 인프라를 겪을 수 하면서 좀 비싸지만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은 연식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했죠? 대단지가 있으면 더 좋다고 말했죠. 네. 여기는 세대수가 지금 얼마죠? 1521세대. 대단지에 네. 큰 30평도 있고 44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50평이 306세대나 있거든요. 74평까지 있어요. 와. 그러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의 만약에 출퇴근을 고려한다면 이 상인역과 가까우면 아까 아버님하고 바로 갈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초등학교는 사실 월서초하고 조암초가 좋은데 그래도 가깝고 초등학교. 네. 그리고 뭐 중학교도 여기 갈 수 있으니까 네. 그 수요 측면에서도 괜찮거든요. 네. 구축 중에. 그래서 이 단지를 여기에 지금 최신수는 보면 한 4억 8천에 4억 9천 정도 해요. 네. 이거는 수리 된 좀 좋은 것들. 왜냐면 이분이 인테리어를 분명히 고려해야 하는데 기아님이 그렇죠. 인테리어 돼 있는 걸 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랬을 때 한 4억 8천이나 4억 7천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앞에 단지를 보면 여기가 이제 작은 평형은 복도식이에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네요.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큰 평형들은 남동향을 보면서 괜찮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위치를 보면 아주 여기에도 학군이나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치는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달성구에서 여기 상인동이나 월성동 측면에서는 보성 은하를 좀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점은 네. 다만 이제 상품성이 좀 연식이 94년도라 이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아쉬운 측면이 나름 좀 상승했죠. 네. 과거 대비 3억에서 그래도 지금은 한 4억 8천이니까 거의 한 1억 5천 이상 상승했다는 거. 이게 좀 아쉽긴 하죠. 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 왼쪽에 있는 이곡동, 아까 우리가 여기 선택했죠. 네. 이곡보다는 입지는 용산동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요즘 대구에서 가장 핫한 곳이 몇 네.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죽전역 근방이에요. 신축 분양권들이 많이 모입돼 있고 이제 막 한참 호재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네. 그러나 거기에 가까운 지역이 용산동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장점은 브랜드나 입지가 조금 아까 상인동보다는 좀 인프라 측면에서는 약해요. 하지만 여기는 연식은 좀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역세권. 네. 그러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할 수 있는 단지는 저는 33평은 아니지만 이 우방 드림시티의 31평을 추천하고 싶어요. 31평. 네. 자,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대단지예요. 몇 세대죠? 여기는 거의 2160세대예요. 굉장히 크네요. 네, 그리고 대형 평수가 존재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초등학교를 여기로 갑니다. 장동천. 그리고 여기에 학원가랑 인프라가 다 갖춰 있어요. 이쪽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에 31평 한 4억 한 7천, 7,500, 4억 9천, 그리고 때로는 한 5억까지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선택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추천할 수 있는 게 옆에 있는 단지거든요. 네. 이 단지도 거의 똑같아요. 네. 같은 프레임. 네. 연식이나 이런 거 보면 세대도 좀 작죠. 네. 그리고 단지가 조금 더 작을 뿐이지. 근데 여기의 장점은 34평인데
좀 저렴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5억 정도면. 아까 여기는 31평, 이거는 34평.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위로 보면 저는 이 녀석도 5억 미만에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내리면 뭐 4억 7, 8천짜리도 꽤 있거든요. 네. 저층이지만. 네. 그래도 뭐 5억 정도면 4억 8천 정도면 10층짜리 이런 걸 좀 선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름 수리되어 있고 시세 괜찮은 것 중에는 이 세 단지를 좀 추천해요. 뭐 특징은 역세권에 여기 보면 홈플러스랑 이쪽 위에 쪽은 직업군이 짱짱한 단지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뭐 공원들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권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여기 측면에서 좋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용산역과 죽전역 쪽에 지금 2호선 라인을 지금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인프라는 저기 위에 용산동보다는 좀 낮아요. 네. 자기동은. 네. 인프라는 좀 부족해요. 하지만 여기에 있고, 여기 가장 핵심은 여기 있는 신축 지금 분양 것들이 가격 시세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불쏘시개 역할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 5억대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아버님이 아까 말한 대로 아버님 직장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를 좀 얻을 수 있고, 네, 신상승이 가능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5억 정도면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은하타운.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드림시티하고 뭐 장기초록나라하고 아니면 우방 축전타운 이런 데를 대출 한 1억 정도 해서 네. 5억 내로 매수하는 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사연자분이 이게 단순히 솔루션 해결뿐만 아니라 대구 전반적인 그 주택 시장에 대한 공부까지 같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많지만 이게 또 컨셉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잘 판단해서 좀 선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지프라기 상담소는 여기까지고요. 사연 계속 받고 있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할까요?